여러분 안녕하세요. 문화가 놀자 어린이 낭독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지난 시간에 이어 소설 어린 왕자를 함께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낭독에 앞서 낭독을 해야 하는 이유, 소리내어 책을 읽어야 하는 그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낭독을 하면 우리의 뇌는 활발하게 움직이게 됩니다. 문자를 보기 위한 눈과 소리를 내기 위한 입과 듣기 위한 청각까지 운동을 하면서 말이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집중력은 높아지고 기억력과 표현력, 이해력까지 좋아지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발음과 발성, 호흡에까지 영향을 미치니 몸과 마음이 다 건강해지는 좋은 독서 습관입니다. 이제 준비 운동을 해볼까요? 지난 시간처럼 입을 크게 벌리고 턱도 움직이고 혀를 입안 구석구석 입술도 풀고 혀와 입술, 턱을 동시에 똑딱똑딱. 자, 입술도 풀고요. 오늘은 받침 히읗의 발음에 대해 알아볼게요. 받침 히읗은 뒤에 오는 소리에 따라서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받침 히읗과 첫소리 자음, 기역, 디귿, 지읒이 만나는 경우입니다. 첫 번째 받침 히읗과 자음, 기역, 디귿, 지읒이 만날 경우 히읗이 첫소리로 이동하여 키역, 티귿, 치읓으로 발음합니다. 어떻게는 어떻게로, 좋다는 좋다로, 좋지만은 좋지만으로. 겹받침이 있죠? 많고는 이럴 땐 첫 번째 받침 니은은 그대로 발음하고 두 번째 받침 히읗은 첫 소리에 가서 기역과 만나 키역으로 발음해요. 많고. 읽고는 읽코로 발음합니다. 두 번째로는 받침 히읗과 첫 소리 자음 시옷이 만나는 경우입니다. 받침 히읗과 첫 소리 자음 시옷이 만나면 두 음이 합쳐져서 쌍시옷으로 발음해요. 예를 들어 조소를 보면 받침 히읗과 첫소리 자음 시옷이 만나 조소라고 발음해요. 겹받침이 시옷과 만나면 어떻게 할까요? 만소의 경우 첫 번째 받침 니은은 그대로 발음하고 히읗과 시옷이 합쳐져서 쌍시옷으로 발음해요. 그래서 만소. 실소는 실소라고 발음해요. 첫 번째 받침 리을은 그대로 발음하고요. 두 번째 받침 히읗은 시옷과 합쳐져서 쌍시옷으로 발음. 그래서 실소. 세 번째로 받침 히읗과 니은이 만나는 경우로 논는이 있지요. 논는은 받침 히읗을 니은으로 발음하고요. 첫소리 자음 니은은 그대로 발음해요. 그래서 논는. 겹받침을 해볼까요? 끊는은 끊는, 끓는, 끓는 이라고 발음합니다. 네 번째는 받침 히읗과 모음이 만나는 경우입니다. 받침 히읗이 모음을 만나면 받침 히읗은 발음하지 않습니다. 좋아는 좋아, 노아는 노아. 겹받침에서 받침 히읗은 발음하지 않고 마나는 마나로 받침 니은이 이응 자리로 가서 발음합니다. 끊어는 끊어, 끌어는 끌어라고 발음합니다. 어린 시절 화갈 꿈꾸던 비행산, 어린 시절 보아뱀이 코끼리를 삼킨 모습을 그린 그림을 어른들에게 보여주었으나 아무도 그 그림을 알아보는 사람이 없었어요. 모자를 그린 것이라고 생각하고 대답할 뿐이었죠. 비행산 다른 그림 한 장을 그렸습니다. 이번엔 보아뱀의 속이 훤히 들여다 보이는 그림이었죠. 하지만 이번에도 아무도 그 그림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공부나 하라는 얘기만 들었습니다. 결국 그는 화가의 꿈을 포기했습니다. 그는 자라면서 현명한 사람을 만날 때마다 그 그림을 보여주곤 하였지만 그림을 이해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비행사가 되어 세계 여러 곳곳을 날아다니다가 어느 날 비행기 고장으로 사막 한가운데 불시착하게 되고 이곳에서 소년을 만나게 됩니다. 소년은 그에게 다짜고짜 양 한 마리만 그려달라고 하죠. 비행산
귀찮기도 하고 그림을 잘 그릴 줄도 몰라 어린 시절에 그렸던 그 아무도 몰라주던 그림을 그려줬습니다. 그러자 소녀는 보아뱀을 그려달라는 게 아니라면서 양을 그려달라는 겁니다. 그 소녀는 다른 별에서 온 어린 왕자였습니다.